여자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할 때 하는 행동, 그녀가 당신을 친구 이상으로 좋아한다는 신호. 많은 남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자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다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낯설어지죠. 모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순간에 오히려 물러서고 즐거워 보이던 순간에는 조용해지기도 하죠. 최근 그녀의 행동이 달라진 것 같고 대화가 예전보다 무거워진 것 같다면 아마 착각이 아닐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남자와 마주 앉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모든 행동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녀를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그녀가 당신과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반박하기 시작하죠. 당신이 좋아했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왜 그 영화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줍니다. 당신이 의견을 나누면 그녀는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을 마찰로 받아들입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당신 앞에서 연기하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친구로만 생각할 때는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원하지 않고 당신과의 편안한 관계를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더 깊어지면 그녀는 더 이상 겉모습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입니다. 의견 차이가 친밀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생각을 털어놓을 만큼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갑자기 당신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쩌면 직장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녀의 한 주 동안 있었던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냅니다. 창피했던 순간, 누군가 자신을 바보처럼 느끼게 했던 일, 평소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오래된 기억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안전함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취약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털어놓기 시작할 때 그녀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같은 눈으로 바라봐 줄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순간을 듣고 서둘러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재빨리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숨기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로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곁에 있어 주세요.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에 당신이 움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세요. 그녀의 대답은 어떤 칭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열어주기를 그녀가 기다려왔던 순간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알기 전에 당신의 모습을 묻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의 당신, 그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친구는 많았나요? 지금의 당신이 되기 전에는 무엇이 당신을 웃게 했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그들은 여자가 진정으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자가 당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알아가는 시간의 흐름을 마음속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지금의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지금의 당신이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당신을 더 오래 알고 지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애착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공백을 채우고 연속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위한 공간을 포함하는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설령 과거로 돌아가서라도 말이죠. 그러니 그녀가 당신의 예전 모습에 대해 물을 때 서둘러 대답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단순한 잡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당신 곁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과거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녀는 당신이 피곤하다는 걸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알아챕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품을 하거나 눈을 비비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힘든 하루였어? 또는 좀 이상해 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관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미묘한 변화, 즉 에너지의 미세한 저하나 기진맥진할 때 말이 짧아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관찰해왔다는 뜻입니다. 친구는 당신이 분명히 속상해할 때 알아챕니다. 하지만 여성이 당신의 작은 기복, 보이지 않는 피로를 알아챈다면 그녀는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얼버무리지 마세요. 그녀가 옳다고 생각하게 놔두세요. 그런 인정은 선물과도 같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반기는지 알 수 있죠. 혹시 당신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여성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타입이라면 아래 더 깊이를 읽어보세요. 진심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가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에 간다면 이라든지 만약 우리가 함께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 같은 말을 하죠. 장난스러우고 가볍게 어쩌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순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성들은 미래를 함께 상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가상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때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이 옆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시험해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녀가 이런 말을 꺼내면 그냥 웃어 넘기지 마세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시나리오에 살을 붙여보세요. 분명 길을 잃게 만드는 건 나일 거야 라든가 내가 뭐든 사지 못하게 막아줘야 할 걸 같은 말을 해보세요. 그녀와 함께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미 반쯤 상상하고 있는 미래로 함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점. 당신이 떠나기 직전에 그녀는 조용해집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녀는 이야기하고 웃고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곧 가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 변합니다. 그녀는 반박하지도 않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문장이 짧아지고 이전에는 없었던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가장 간과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미 떠날 생각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에 그 미묘한 변화, 그 미묘한 긴장감은 그녀의 몸짓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떠나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작별 인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하고 있죠. 만약 당신이 이걸 알아챈다면 천천히 자리를 뜨세요. 굳이 1시간 더 머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마지막을 서두르지 마세요. 마지막 몇 분 동안은 여유를 가지세요. 그 조용한 순간이 그전의 대화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포인트.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소한 취향들을 털어놓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죠. 양말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음식 마지막 한 입을 먹는 걸 싫어한다고, 드라마 첫 회는 절대 안 본다고, 파일럿 에피소드를 믿지 않아서요. 거창한 비밀은 아니에요. 작고, 이상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죠. 그런데도 그녀는 마치 중요한 것처럼 당신에게 털어놓습니다. 실제로 중요하니까요.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던 사소한 취향들을 털어놓기 시작할 때 그녀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당신을 자신의 진짜 삶 속으로 초대하는 거죠. 꾸며낸 모습도 아니고 지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아닌
오직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이런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후속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기억하세요. 이런 세부적인 질문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당신이 그 질문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녀가 기대하는 만큼 당신이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번째 요점, 그녀가 당신이 만났던 여자들에 대해 묻다가 화제를 바꿉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이죠. 방금 얘기했던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어? 또는 넌 보통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 당신이 대답을 시작하려는데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화제를 돌립니다. 새로운 주제, 다른 분위기. 이것은 질투심이 예의를 지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녀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상처받기 전에 말을 멈춘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가 질문에 흥미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은 사실 그녀가 그 대답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녀를 몰아세우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기억해 두세요. 방금 일어난 일은 당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는 증거에 직면한 여성이 그 구체적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9번째 요점입니다. 그녀는 사과할 필요도 없는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답장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대화에서 이상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너무 과했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보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사과하는 내용을 보고 잠깐, 그건 전혀 문제 없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감정적 몰입이 자신이 생각하는 허용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더 조심스럽게 감시하고 검열하고 자신의 관심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합니다. 사과는 사실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시작되면 가장 친절한 방법은 부드럽게 사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과하지 않았다고, 선을 넘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그녀는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물러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에 따라 그녀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됩니다. 10번 항목, 그녀는 무언가가 당신을 떠올리게 했을 때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거 보고 네 생각이 났어 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일 수도 있고, 밈일 수도 있고, 도로 표지판일 수도 있고, 심지어 마트에서 산 특이한 맛의 과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당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곁에 없더라도 말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하하, 재밌네 라고 짧게 답하고 넘어갑니다. 그들은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주변 환경을 당신과 연결짓기 시작하고 사소한 자극조차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배경처럼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길, 대기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등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그녀의 뇌가 당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내며 이거 보고 네 생각이 났어 라고 말할 때 무심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따뜻하게 답장하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생각났는지 물어보세요. 그 작은 메시지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11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 당신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녀의 또 다른 모습, 어쩌면 더 목소리가 크거나 더 경계심이 많거나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무언가 달라집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지고 더 부드러워지며 꾸밈없고 더욱 진솔해집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당신에게만 보여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방을 나갔을 때 그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차이에 주목한다면
분명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당신에게만 조용하고 경계심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코드 스위칭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지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 변화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진솔합니다. 12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잠시 망설입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변화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을 만큼 미묘합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기 직전의 그 짧은 멈춤, 0.5초 정도의 망설임,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기 직전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것. 이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자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감정이 실려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녀가 이름을 부르기 직전에 목이 잠깐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모습을 알아차린다면 굳이 지적하지 마세요. 그저 그 의미를 파악해 두세요. 당신의 이름은 그녀에게 더 이상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의미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13번째 요점. 그녀는 아무런 설명 없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냅니다. 링크, 사진, 음성 메모, 아무런 맥락도 없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라거나 이거 재밌어 같은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메시지에 넣어서 마치 네가 왜 보냈는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친밀함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너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아요. 네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들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확신, 즉 네가 그녀의 마음을 읽을 거라고 믿는 건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이걸 보냈어? 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답장을 보내세요. 메시지 내용에 반응하고 그녀의 생각이 맞았다는 걸, 네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설명이 필요 없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 무언의 확인이 말로는 깨뜨릴 수 없는 둘 사이의 유대감을 만들어주니까요. 14번째 팁. 그녀가 당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봐요. 직장 문제, 친구 문제, 혹은 결정을 못 내리는 문제 등 무언가에 대해 하소연하다가 잠시 멈추고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친구는 위로를 건네지만 여자가 자신의 실제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묻기 시작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다른 역할에 적용해 보려는 겁니다. 당신의 조언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하는 거죠. 성급하게 조언하지 마세요. 먼저 질문을 던져 상황을 명확히 하세요. 그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단순히 일반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곁에 있다면 어떻게 할지 묻는 겁니다. 그녀가 정말로 묻고 있는 건 당신이 어떻게 할지입니다. 그리고 답변 자체보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나가버린 남자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15점.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을 메우려 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아마도 침묵을 메우려고 애썼을 겁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두 사람 모두 말이 없는 순간이 없도록 노력했죠. 하지만 요즘 그녀는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이 멈춰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저 당신 곁에 머물며 그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과의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취약하고 노출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당신과의 침묵을 억지로 깨뜨리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시작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침묵이 흐를 때 서둘러 깨뜨리려 하지 마세요. 그 침묵이 숨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와 마주하세요. 왜냐하면 그 침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친밀함의 한 형태이며
그녀는 당신을 그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번째 단계. 그녀는 거의 말할 뻔했던 것을 당신에게 털어놓습니다.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괜찮아 라고 말하거나 뭔가 말하려다가 지웠어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이었는지 물으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말합니다. 이것은 고백의 문턱입니다. 그녀는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것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고 당신에게 자신이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말할 뻔한 말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부드럽게 그녀를 격려해 주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도 돼 라고 말해보세요. 그녀는 선을 넘는 것이 안전한지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고 당신의 반응에 따라 그녀가 과연 그 선을 넘을지 결정될 겁니다. 16번째 요점. 당신이 없을 때 그녀가 당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누군가 당신을 놀리거나 당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녀가 반박했다는 겁니다. 과장되거나 소란을 피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두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요구하지도 않은 충성심입니다. 친구라면 중립을 지키거나 평화를 위해 함께 웃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변호하기 시작한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스스로에게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당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인정해주세요. 당신이 들었다고 말해주세요. 그녀에게 그 말이 의미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조용한 방어, 즉 비판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은 그녀가 당신을 어떤 위치에 두고 보호하는지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8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묻습니다. 요즘 내가 달라 보여? 또는 최근에 나에게서 뭔가 눈치챈 게 있어? 같은 말을 하면서 당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핍니다. 이건 불안감이 아닙니다. 그녀를 더 자세히 봐달라는 초대입니다. 그녀는 무언가 변했습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당신을 대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그 변화를 알아챘는지 그녀가 바라는 만큼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기회를 애매모호한 안심시키는 말로 날려버립니다. 내 눈에는 예전과 똑같아 보여는 안전해 보이지만 잘못된 대답입니다.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그녀를 제대로 보세요. 진실된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러고 보니 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해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변했는지 묻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이 그녀에게 당신이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죠. 19번째 요점.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할 때 눈을 조금 더 오래 마주칩니다. 대화가 끝나가고 이제 각자의 길로 가려고 할 때죠. 헤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을 바라보고 필요 이상으로 아주 조금 더 오래 시선을 고정합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끊어지기 직전에 아주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그녀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삼킨 말들, 그녀가 바라는 일들,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그녀의 진심을 알아채고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희망까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색해지면 먼저 눈을 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순간을 붙잡고 서둘러 지나가지 않고 그녀와 함께 그 순간에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순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도 당신이 그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짧은 순간을 그대로 두세요. 마지막에 함께 나누는 침묵은 어떤 고백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노크하지 않고도 문을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20번째 요점. 그녀가 거의 말하지 않을 뻔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거의 꺼내지 않을 뻔했어요. 라고 서두를 댄 후 그녀는 결국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바로 당신 앞에서 말이죠.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기 방어 본능을 억누르고 안전보다 드러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밖으로 표출하는 위험보다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즉 침묵할 뻔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말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대화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스스로 그어놓은 선을 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그녀가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화제를 돌리거나 축소하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을 경청하세요. 그녀의 말에 공감한다는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침묵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고 말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추측하거나 상상하는 건 아닌지, 아무 의미 없는 순간들을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이 당신 주변에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머뭇거리거나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옹호하거나 거의 혼자만 알고 있던 이야기를 당신에게 털어놓을 때 비로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관심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떨쳐낼 수 없는 무언가로 커지거나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조용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결과의 차이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그녀가 떠났을 때 그리워할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원리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관심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여성이 당신을 그토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